피스! 반갑습니다. 키 작은 형입니다. 오늘은 유리 멘탈인 친구들을 위해서 강철 멘탈이 되는 법에 대해서 영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강철 멘탈인지 아냐고요? 어떻게 저를 믿을만 하냐고요? 제가 이제 취미로 유튜브로 시작해서 첫 영상을 찍었는데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꽤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댓글을 보면 격려해주는 내용도 많지만 좀 악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악플을 볼 때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정말 기분이 나쁘지가 않고 오히려 관심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내가 그래도 멘탈이 단단해졌구나. 그래서 여러분에게 멘탈이 어떻게 강해졌는지 얘기를 나누면 여러분도 좀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스토리 1은 노인복지센터 일했을 때 멘탈이 강해졌어요. 공익계 UDT라고 불리는 노인복지센터에서 2년간 일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양원과 노인복지센터는 좀 달라요. 요양원은 몸이 조금 안 좋은 분들이 이제 24시간 거기서 케어를 받으면서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곳이고, 노인복지센터는 상대적으로 몸은 좀 건강하지만 치매 증상이 있거나 좀 정신적으로 아프신 분들이 출퇴근을 해요. 아침에 모시러 갔다가 저녁에 데려다주고, 노인 유치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아침에 어르신들을 모시러 가고 와서 수업을 진행하고, 그리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다 뭐 식판이나 밥 같은 거를 받아와가지고 다 배식해가지고 나눠드리고, 약 챙겨드리고, 요양보호사님들과 함께 사무적인 일들도 하고, 또 물리치료도 해드리고,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화장실도 같이 가서 양치도 도와드리고, 이제 배변 활동도 도와드리고, 때로는 이제 좀 실수하시면은 닦아드리기도 하고 씻어드리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목욕탕에 가서 목욕도 시켜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의미가 있는 일인데,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 치매 어르신이기 때문에 했던 말을 또 해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다 이렇게 하지만 이게 2년 내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진짜 죽을 맛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버텼냐면,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내가 이렇게 섬기는 게 누군가가 나중에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일단 최선을 다해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정말 진심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 동안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하늘나라로도 가셨고, 또 고맙다라는 말을 하고 이렇게 떠나셨기 때문에 뿌듯하기도 했고 의미도 있고, 그때의 성실함이 지금 일을 조금 그래도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때 농땡이 피지 않고, 비록 공익이라는 2년 시간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멘탈 잡고 미래를 꿈꾸면서 했던 것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토리 두 번째는 진로와 적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제가 이제 키가 작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노래하는 거를 좋아했어요. 유일하게 이제 노래방 가서 노래할 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장기를 살려가지고 노래를 할 때는 조금 인정을 받고 놀림을 덜 받고 이러니까 어떤 대회를 나갔어요. 노래 대회를. 근데 운이 좋게 본선까지 진출을 한 거예요. 예선을 통과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본선이라는 데는 진출한다고 하니까 이게 생방송으로 라디오로 나갔거든요. 이제 부모님, 친한 친구, 부모님의 친한 지인 어른들까지 와가지고 꽃다발까지 준비해가지고 응원을 온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생방송 라이브 무대에서 1절을 이렇게 부르다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러야 되잖아요, 계속. 근데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생방송인데. 그 순간 앞에 있던 이제 관객들도 이러고 NG가 없어, 라이브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에게 굉장히 좀 죄송하기도 했고 그랬던 이제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잘 극복하고 이제 20살에 학교를 음악으로 진학하게 됩니다. 전주 촌놈이 이제 서울로 학교를 다니게 돼요. 그래서 고시원에서 근근히 이제 끼니를 때워가면서 생활했지만 이제 꿈을 쫓아왔다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 근데 1학년 때 앙상블 수업이라는 게 있어. 1대1 개인 레슨이 아니라 이제 여러 밴드와 싱어들이 함께 합주하고 교육받는 그런 수업인데, 어느 교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노래하는 거 들어보니까 당장 그만둬. 20살 때 띠용 그랬는데 떡볶이 장사나 해라. 너 이렇게 해가지고는 먹고 못 산다. 떡볶이 장사나 해. 속으로는 이랬지. 떡볶이 장사한다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나? 그것도 망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이렇게 좀 비꼬면서 생각했는데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날 밤. 일주일 내내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좀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야. 내가 서울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대로 물러났을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그 불렀던 노래 한 소절, 한 곡도 아니야. 한 소절을 계속 몇백 번이고 불렀어. 똑같은 파트를. Children, children, 아니야. Children, 아니야. Children. 이렇게 몇백 번을, 한 소절을 몇백 번이고 불렀습니다. 그냥 내 파트만 죽어라 붙었어.
그렇게 해서 일주일 뒤에 가서 교수님 앞에서 다시 불렀는데 끝나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달라졌네? 잘했어. 딱 그 한마디가 내가 정말 미친 듯이 노력했을 때 누군가 알아주는구나, 누군가 인정해주는구나 라는 그 어떤 그때의 기쁨은 아직까지 잊을 수 없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고2 때 이제 실패했던 대회를 다시 나갑니다. 멘탈을 가다듬고 다시 나가가지고 감사하게도 큰 상은 아니지만 동상이라는 상을 수상해서 과거에 했던 실수를 만회하고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이제 해서 상까지 받게 되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실패하고 뼈아픈 충고를 받을 때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걸음 삼아가지고 미래에 성장할 그 나를 꿈꾸면서 노력하면 반드시 더 나아지는구나 라는 큰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스토리 세 번째는 놀랍게도 4년의 영화 같은 사랑을 통해 배운 교훈입니다. 이제 군대를 소집 해제하고 대학교를 편입했어요. 그래서 이제 24살인가 25살 때 새로운 학교를 가게 되니까 친구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름 수강 신청을 다 하고 이제 첫 주에 OT 기간에 교양 수업을 들어갔습니다. 컴퓨터 수업. 근데 늦었어. 기숙사 사는데 늦었어. 그래가지고 막 이제 뛰어가는데 앞에 한 친구도 막 뛰어가는 거야. 어떤 여잔데. 근데 이제 문을 딱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나를 보더니 문을 잡아주고 기다려주는 거야. 그래서 너무 고마웠죠. 그때부터 호감이 있었나. 근데 이제 출석 체크를 부르는데 한 50명 정도 듣는 교양 수업이 있는데 다 1학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교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왜 3학년인데 들어왔냐? 편입생입니다. 그랬더니 3학년에 한 명 더 있네. 이제 그랬더니 아까 그 친구가 3학년이고 저도 편입생입니다. 이제 그 친구가 그러는 거여서 쳐다봤죠.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수업이 끝나고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까 문 잡아줘서 고맙습니다. 저 편입생인데 편입생이시죠? 그렇대. 근데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랬는데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동갑인 거야. 그래서 그럼 우리 친구 할까요?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오는지 몰라. 게다가 그래요? 얼떨결에 이제 그 친구가 그랬겠죠? 근데 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오늘 OT 기간이니까 수업 시간까지 시간 남지 않아요? 우리 카페 가서 얘기나 좀 할까? 친구 됐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번호를 알게 되고 이제 매일 만나게 되고 고백을 했는데 차였죠. 한번 차이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고백을 해가지고 만났습니다. 그렇게 4년간 정말 20대에 좋은 추억을 남겨줄 그런 사랑을 했는데 그 친구가 결혼할 줄 알았어요. 결혼 얘기도 오갔고 약속도 어느 정도 했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헤어지자.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고 붙잡았더니 마음이 예전 같지가 않다. 결혼은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마음이 변했고 식었다고 하니까 너무 비참했지만 보내줬습니다. 멋있는 척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너무나 하고 싶은 말이 많고 후회가 돼서 한 달 뒤에 연락을 했더니 못 만난다. 이미 만나는 남자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환승이별을 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순간 나에게는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일이 실제 내게 일어나니까 현실 감각이 없어지더라고요. 멘탈이 나가고 삶의 의미가 없어지고. 근데 거기서 그냥 멈췄으면 저는 못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그 시간들을 돌아보고 나를 돌아봤는데 상대방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서 행복했어. 그런데 나 자신을 그만큼 사랑하고 나 자신의 성장이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4년 동안 점점 성장하고 나의 사랑을 받아서 성숙해져 가는데 나는 그대로였던 거죠. 그러니까 별로 매력이 없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나를 돌아보고 내가 다음에는 이렇게 하겠구나. 나를 먼저 사랑해야만 균형 잡힌 그런 사랑과 성숙한 연애를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결과로 이제는 저의 키 작은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죠. 많은 사람이 보는 건 아니지만 누가 악플을 달든 좋은 말을 해주든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가야 될 길을 제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저의 컴플렉스만 이겨내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때론 무대에 나가서 MC도 많이 본 적이 있고요. 또 레크레이션 강사로 많이 활동을 알바처럼 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좋은 에너지도 주고 또 노래를 발표하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해서 좋은 영향력을 주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이제 강철 멘탈리티로 무장한 제게 저의 키와 큰 얼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자신감이 있으니까 얼굴에서 후광이 나 보이지 않나요? 네, 아니라고요?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동생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보이는 상황에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는 환경과 현상에만 너무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환경과 상황을 걸음으로 삼아서 그것을 발딛고 일어서서 훗날 내가 어떻게 성장할지, 어떻게 성숙할지 그 미래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멘탈이 깨져 있는 친구가 있다면 얼른 그 멘탈을 모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붙이시고 그것을 가다듬고 훈련시켜서 여러분이 강철 멘탈리티로 여러분이 더 멋진 모습으로 성장해 있는, 성숙해 있는 여러분을 발견할 수 있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혹시 이것이 믿기지 않고 낙담이 된다고요? 가끔 키 작은 형 채널에 놀러와가지고 저 형도 저렇게 사는구나, 30살에 158cm인데 뭐 얼굴도 크고 별로 잘생긴 것도 없는데 유튜브로 돈도 벌 수도 없는데 저렇게 그냥 앞에서 떠들고 있네? 자신감 있어 보이네? 나도 저렇게 살아볼까?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조금 길었지만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피스.